언제나 여러분들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부모 부양에 대한 현황 및 인식 변화를 다룬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효 사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모와 자식 간을 더욱 끈끈하게 연결하는 아름다운 덕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노인복지를 공부하면서 당연히 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논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지도 교수님들께 이에 대한 적당한 설명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일단은 마땅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respect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완벽히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효의 전통과 의미를 알고 난 후 교수님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다소는 안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인 효 사상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이니 반드시 노인복지 분야에 접목한다면 노인복지 서비스의 독창적인 모델로 발전 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부모 부양 의식이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지난 5월 25일 연합뉴스입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은 급격히 축소되고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포럼에 실린 중장년층의 이중 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6.7%로 줄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비율은 2002년 19.7%에서 2018년 54%로 증가했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이라는 대답도 2002년 9.6%에서 2018년 1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직접적으로 효 사상의 붕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부양이 덜 필요한 예전보다 젊은 65세 이상 인구가 출현하고 자녀 세대는 40, 50대의 조기 은퇴를 강요받으며 20, 30대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효심은 예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할 능력에 제한이 따르다 보니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역시 전생애에 걸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표방하다 보니 자연스레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 및 각종 서비스가 국민의 행복과 평안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부모 부양의 역할에 따른 이전 내지는 전환이라는 시각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곧바로 우리 전통적 사상의 붕괴라고 섣불리 진단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노년 부양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종 국가 간 비교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지표로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가를 확인하는 숫자입니다. 이 값은 낮을수록 사회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추세의 국가들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3월 23일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 지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지표는 연령별 인구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와 장기 전망에 유용합니다. 2015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27.9%인데 우리나라는 19.4% 수준으로 아직은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 우리나라는 무려 72.4%로 OECD 평균인 53.2%보다 무려 19.2%포인트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질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노년 부양 비율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된 실질적인 값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남자의 군대 복무로 인해 취업 활동을 하는 연령이 늦습니다. 또한 퇴직 연령이 55세 전후로 중장년층이 이른 나이에 생산 활동에서 물러나고 이후 열악한 일자리에서 70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 낮습니다. 이 두 요인을 감안하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단순 생산 가능 인구수에 비해 실제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우리나라는 65% 수준으로 일본의 75%에 비해 낮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낮습니다. 또한 노년 인구수도 단순히 65세 이상 인구수가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연금 기반이 약하고 장수 사회의 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 소득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5%의 3.7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 중 실제 부양받아야 하는 노년 인구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 부양 비율은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하고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게 하여 은퇴 후에도 자립도를 키워 실제 부양받아야 할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명목적인 사회의 고령화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고령 인구의 삶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이중부양의 실태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27일 SBS, CNBC 경제보도 백브리핑 시시각각을 통한 보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4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 중 약 40%, 그러니까 10명 중 4명가량은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쪽만을 부양하는 형태는 이중 부양에 비해 약간 낮았고 아무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2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 부양 형태와 연계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지난해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 평균 115만 5천 원이었는데 반대로 지원받은 현금은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7%로 부양 부담이 전체 소득의 5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부모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연령도 늦춰지면서 자녀의 독립도 미뤄지는 현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50대 이후의 고용 불안까지 감안하면 중장년층이 향후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장수 법칙입니다. 어찌 보면 재미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 인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경제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후각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코미디닷컴이라는 재미있는 타이틀을 가진 Korean Medicare는 미국 내과학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는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지난 5월 1일 언라인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노년의 후각이 둔해지면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17세에서 82세 사이의 건강한 노인 2천여 명을 상대로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측정한 뒤 10여 년간 사망 위험을 집계했습니다. 노인들은 바나나, 비누, 계피, 장미, 휘발유 등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12가지 냄새를 각각 맡은 뒤 사지선다 문항에서 정답을 고르는 식으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후각의 민감도에 따라서 노인들을 예민, 보통, 둔감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테스트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둔감 그룹의 노인들은 예민 그룹과 비교할 때 사망률이 46%나 높았으며 1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30%나 높았습니다. 성별이나 인종에 영향받지 않는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연구진은 테스트 시점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건강한 노인이었다는 점에서 후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년기 건강 악화를 집어낼 수 있는 민감한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검토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카마스 박사는 노인들은 대개 자신의 후각이 둔감해지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노인들의 후각을 평가하는 과정을 정기검진에 포함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중장년이 겪고 있는 이중부양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았고, 부양부담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있는지 또는 본인에게 있는지 조사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또 국가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수립에 사용되는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지표의 실질적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 인구의 건강과 후각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미국의 연구 결과를 장수의 법칙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전통 효사상이 최근에 다소 퇴색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이고 또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는 가운데 외국 학자들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전통 사상을 잘 활용하는 그런 현명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